이게 중간에 끊겼는데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거를 델타 X, 이거 델타 G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전기장 에너지일 때 요게 D 필드, E 필드의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입실론 E 제곱이 되는 자기장에서는 2분의 1 Li 제곱이 되는데, 여러분 요런 조그만 컨덕팅 시트가 있을 때 위에서는 이 X 방향으로 흐르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크기가 델타 I인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소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밑에 전류소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오르나서 법칙 이런 방향이니까 이게 전체 면적이 되면 이런 방향 흘러가겠죠, 그죠? 이게 자기장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흐르는 게 뮤 h라 그러면 면적은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g 이게 단면이죠, 그죠? 요 밑에 위에 생기는 거는 요 위에 시트가 있긴 하지만 요 볼륨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요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x, 델타 g가 요 b에다가 요 s를 곱을 한 게 이제 되는데 여기 델타 i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1의 델타 l이 델타 i의 뮤 h의 델타 x, 델타 g가 이제 요 플럭스 링키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의 뮤 h의 옆면에 h입니다. 이게 h의 델타 x, 델타 g, 델타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h는 밑에 흐르는 전류에 생기는 거는 여러분 h의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h의 dl이 i 이렇게 정의되죠, 그죠? 그래서 이 h는 델타 l이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요만큼 여기 가는 거니까 h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h의 요 길이 델타 y에 대해서 i가 여기 이제 요 사이 흐르는 전류가 델타 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델타 i를 여기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2분의 뮤 h의 델타 x, 델타 g의 h의 델타 y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2분의 뮤 h 제곱의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됩니다. 이게 전체 WM, 요 속에 조그만 볼륨소에 들어있는 자기장 에너지라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요게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델타 v니까 요게 단위 부피당 있는 에너지를 보면 요것은 델타 v가 0으로 가져갈 때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w m 이렇게 되니까 요것은 2분의 뮤 h 제곱이다 가 되니까 얘는 2분의 뮤 h의 h가 되고 2분의 b의 h 혹은 2뮤분의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에너지는 2분의 뮤 h 되니까 2분의 li 제곱으로부터 우리가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의 b의 h의 dv 혹은 2분의 1의 뮤 h 제곱의 dv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일 때 W의 일렉트릭 필드가 2분의 1의 B의 E의 dv가 2분의 1의 입실론 E의 제곱 dv 했는 것과 유사하게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회로에서 2분의 1 Li 제곱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한 겁니다. 조그만 조그만 직육면체의 볼륨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밑면과 윗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옆면에 생기는 자기장 플러스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에너지라고 환산을 해서 이걸 해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장 에너지에 관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유도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가장 쉬운 여기 솔레노이드 예가 제일 쉬운데 여기서 코일이죠 코일. 코일의 그 인덕턴스 어떻게 되느냐 이가 예제거든요. 예제 8.10인데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n만큼 길이 L에 n만큼 감겨있는 솔레노이드 요거에 L은 얼마냐 라는 거거든요. 셀프 인덕턴스 L 셀프 인덕턴스 L이니까 자체 코일 인덕턴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우리가 링키를 구하려 그러면 I에 대해서 우리가 감원 횟수에다가 그 사이에 1을 해야 되는데 1을 해야 되는데 자체 인덕 1인데 여기 이제 L입니다. L인데 여기서 솔레노이드일 때 우리가 자기장을 구해보면 솔레노이드의 가장 그 기본은 얘가 충분히 길다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자기장이 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한히 길다고 생각합니까? 무한히 길다고 생각해서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루프를 이렇게 요래 잡아가지고 커다랗게 잡아가지고 길이가 델타 L일 때 요 속에 바깥에는 자기장 없죠. 생각하는 거를 H에 DL에 요 속에 들어있는 I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루프를 보면 요 루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0이죠. 0이고 요 바운드를 지날 때는 자기장이 솔레노이드인 경우에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 속에 축 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축 방향이니까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이 서킷에 대해서 요 수직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냥 자기장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H의 DL은 내적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DL이 1, 2, 3, 4 갈 때 1번과 3은 이 경로하고 DL과 H 자기장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고 요 바깥에는 H가 없어서 0이 되고 안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의 길이는 델타 L이 I가 되거든요. I가 되는데 I가 이 속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I가 그냥 I가 아니고 요 길이 단위 길이당 n개가 감겨져 있고 길이가 L이가 n 델타 L만큼 개수만큼 요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가 한 개가 아니고 I에 n 델타 L만 곱을 한 값이 바로 우측 I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되니까 요거는 델타 L이 약분 딱 되니까 이 솔레노이드에서 H가 얼마냐면 H는 n의 I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흐르는 전류 I를 곱을 한 게 이 솔레노이드 속에서의 자기장 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 색에다가 이제 B필드는 그냥 뮤 H 하면 되겠죠. 뮤 H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면적에 대해서 곱을 하면 이제 요 플럭스는 BS가 되니까 얘는 뮤 H의 S가 됩니다. 뮤 H S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NI가 되니까 요거는 NI를 H 되면 뮤 제곱에 아니다 뮤 NI의 S가 됩니다. 뮤 NI S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이거를 플럭스를 어디에다 하면 여기 대입을 합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 토탈 N이가 되는 단위 길이당 이제 감원 횟수가 이제 n번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 길이당으로 바꿔주면 n 이걸 단위 길이당으로 해서 n에 뮤 n i s에 나누는 게 i가 되니까 얘는 단위 길이당으로 바꾸면 뮤 n 제곱 s가 됩니다. 그래서 L을 헨리 퍼 메타 왜냐하면 이 코일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같은 전류에 대해서 플럭스 리키지가 많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L을 계산을 하는 걸로 바꿔서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N으로 하고 N으로 하고 얘를 이제
플러스 링키지를 곱을 계산해 보면 뮤의 n 제곱 S가 되니까 L이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코일의 인덕턴스는 면적이 넓어지면 커지죠. 그죠? 커지고 다리 길이나 가문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촘촘하게 감을수록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에 자기장에 반응하는 마그네틱 먼티를 넣으면 L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코일에다가 철심을 끼워 놓으면 전체적으로 얘도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많이 감으면 또 세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표현할 때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인덕턴스 per unit length 이렇게 있죠. 자, 이래서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가 쉬운 예, 이건 좀 쉬운 예인데, 두 번째 예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한번. 예제 8.11인데, 코엑셀 케이블이거든요. 코엑셀 케이블인데, 이런 케이블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고, 바깥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 코엑셀 케이블인데, 속에는, 저렌체가 들어있고, 전류가 이 안에서는 전류 이렇게 나옵니다. I. 바깥에서는 전류 이렇게 흘러갑니다. I가 안에서는 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바깥에서는 표를 따라 흐릅니다. 여러분 전기열을 실험할 때 BNC 케이블 있죠. BNC 케이블에 전류 흘릴 때 이렇게 되죠, 그죠? BNC 케이블이 길면 보면 여기 커런트 서킷이 있고 속에 서킷이 있고 바깥에 서킷이 있죠. 아까 그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전류 흐르고 있으면 이 전류 흐르는 자기장 생겨서 다른 코일 부분에 자기장을 연결해 주죠.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서킷에 전류 흐르면 이 자기장이 또 다른 부분에 연결해 주죠. 그죠? 이게 자체적으로 하나의 서킷 세트가 되는데 이 경우도 보면 전류 흐를 때 이렇게 흐르면 반대대로 흘러가지고 끝에서 보면 전류가 네트 커런트가 어떻게 됩니까? 끝에서 보면 여기 저 하나 일어가니까 조용히 되죠, 그죠? 요 경우에 이제 이 I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이 속에 이 I에서 이 I가 표면을 따라 한다 그러면 속에는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안에 코엑스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여기 이제 전류가 표면을 따라서 흐르죠, 그죠? 표면을 따라 흐르면 속에는 전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 속에는 자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요 아이에서 요 속에만 자기장 생기죠, 그죠? 왜 생기고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바깥에는 네트 커런트 0이죠. 하나는 튀어나와 하나는 일어나니까 합치면 0이 되니까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엑셀 케이블을 쓰게 되면 바깥에서 자기장이 없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가지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이죠, 여러분. 그죠?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L은 I 제곱분의 2W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WM은 전체 WM은 요 속에 들은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의 B의 H의 dV가 되거든요. BH dV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2뮤분의 1의 B 제곱의 dV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B 자기장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장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장은 이때 이제 전류가 전류가 이제 두 가지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표면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여기 구할 때 H에 DL에 DL 했는 것이 감싸는 전류 I입니다. 제가 여기 문제 8.11에서 조금 그 전류는 표면을 따라서만 흐른다고 제가 좀 바꿨거든요.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HDL 하면 요 H는 H에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H 파이에 A 파이가 되고 요 DL은 요 돌아가면서 그죠? 2파이 2파이에 2파이 로에 요 중심으로 거리가 로면 2파이로 한 바퀴 돌 2파이로고 H파이는 돌아가면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H파이가 이제 2파이 로 분의 I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H가 B파이가 결국 이제 2파이 로 분의 뉴 I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여기 넣는 거죠. 얘를 여기 넣는 거죠. 여기 넣으면 볼륨은 실린더의 좌표계에서 WM은 2분의 1에 요 두 개 곱을 한 거니까 뮤 I 제곱에 4파이 제곱에 로 제곱의 볼륨은 로 D 파이 DG 그래 됩니다. 이게 이제 볼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분의 8파이 제곱 8파이의 제곱분의 뮤의 I 제곱이 되고 이것은 로분의 D로 D 파이 DG가 되는데 이것은 로는 내부 반경 A이고 바깥 반경이 B라 그러면 얘는 8파이 제곱에 뮤 I 제곱에 2파이 D 파이 2파이가 되고 로그 A분의 B가 되고 또 DG는 길이를 델타 L이라 보면 이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2분의 Li 제곱의 델타 L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I가 L이 어떻게 되냐면 L은 2파이분의 뮤의 로그의 A분의 B다. 이렇게 되겠죠. 2파이분의 뮤의 델타 L을 나눕시다. 이렇게. 여기 L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여기 L을, 이거를 스몰 L로 합시다. 스몰 L, 스몰 L, 스몰 L, 스몰 L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2파이분의 뮤의 로그 A분의 B다. 라고 되거든요. U분의 A분의 B다. 요때는 제가 문제 B를 조금 바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장이 요 A에서 B에서 요 사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만약에 요 속에 있으면, 요 속에서 전류가 쫙 흐르고 있으면, 이 문제 8.11에서 나온 문제는 요 속에서 전류가 있다고 가정한 거거든요. 좀 이제 쉬운 걸 먼저 풀었습니다. 제가. 표면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안에 자기장 없잖아요. 그죠? 자기장 없으니까 요 사이, 자기장 있는 곳에서만 계산을 해서 2분의 Li 제곱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게 코엑스 케이블의 C 값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요? C 값이 단위 길이가?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C 계산한 가운데 C 커패시턴스 C를 계산한 게 있었거든요. 단 코엑셜 케이블인 경우에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혹시 교재 찾은 사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혹시 찾은 사람 C가 스피어릭 베스트 말고 교재 6.240
243 코엑셜 커패시터 6.5에 보면 찾았어요. 그 보면 C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로그 A분의 B에 2파이 입실론 L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이가 델타 L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델타 L 여기 나왔었거든요. 여기 나왔었는데 코엑스 케이블에서 중간에 플러스 Q로 하고 바깥에 마이너스 Q로 해서 똑같이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고 그걸 이제 ASB로 포텐셜 V로 계산하고 그래 C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됐는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 델타 1분의 단위 길이당 C를 보니까 2파이 입실론의 로그 A분의 B거든요. 이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역수죠? 그죠? L과 C를 곱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L과 C를 곱을하면 로그 A분의 B, 로그 A분의 약분되죠? 그죠? 2파 약분되죠? 뭐만 남습니까? U하고 입실론만 남죠. 신기하죠? 그죠? U와 입실론 남는데 U 입실론은 빛의 속도의 제곱분의 1이거든요. 뭐냐면 얘가 루트 U 입실론이 빛의 속도 V거든요. V니까 이게 이제 곱을 하면 이게 단위 길이분의 L과 단위 길이분의 C를 곱을 하면 뮤 입실론인데 얘는 V 제곱분의 1입니다. 진행하는 속도, 빛의 진행하는 속도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기억을 안 나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이 모양에서 C를 구했어요. C를 구하면 거꾸로 C를 구하고 나면 여러분 C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보면 그 속에 진행하는 빛의 속도, 전자기파 진행하는 속도가 상수죠, 그죠? 뮤하고 입실론이 상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매질 상수니까 얘를 알면 C를 알면 거꾸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L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한쪽은 마이너스 Q, 한쪽은 플러스 Q를 쌓아놓고 계산하는 게 C죠. 그죠? 근데 거꾸로 한쪽은 전류 플러스로 흐르고 반대쪽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걔를 보면 그때는 L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 두 개의 곱은 V 제곱분의 1이다. 뮤 입실론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L을 구해도 되겠죠. 그죠? 딱 보고 아이고 L을 구하기 어렵네. 그럼 C를 딱 구해서 거꾸로 두 개 곱을 해서 L을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피코페르시다. 1 마이크로페르시다. C가 마이크로페르시 단위 길이당 1 마이크로페르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곱을 해서 L을 했는 게 뭐가 나오면 됩니까? 속도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요거는 1 마이크로페르시다 그러면 3 곱하기 9 곱하기 빛속도가 10의 8성이죠. 10의 16성. 16성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대략 그냥 빛속도 그대로 해버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L이니까 L은 9 곱하기 10의 16성분의 요 10의 6성 16성 하게 되면 10의 그냥 10을 합시다. 10의 17성 10의 11성분의 1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1성 헨리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숙제했더니 마이크로 페르시다. 그럼 얘는 11성 10피코 헨리구나. 그러면 이제 커패시턴스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면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L이 커지면 C가 줄고 C가 커지면 L이 줄고 그렇죠. 그 생각해보면 C가 커지는 거는 차지가 많이 모이는 거죠. L이 커지는 거는 차지가 많이 모이지 않고 전류가 많이 흘러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C하고 L이 이런 관계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잠깐 맛배기로만 보여줬거든요. 다른 경우에도 L과 C가 있으면 여러분 LC 공진회로 알죠? 그죠?
LC를 구분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그 공진회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그 회로의 고유한 값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제가 헨리를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헨리를 구할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보면 회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죠. 뭐 코일을 보면 오이시가 아니고 코일 이렇게 다 하고 이미지 미케니컬 코일이네. 인덕터 모양을 한번 봐요. 인덕터 모양 보면 여러 가지 모양 많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거는 무슨 코일입니까? 얘는 토로이드죠. 이거의 인덕턴스 얼마가 될 것이냐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방금 계산했죠, 그죠? 솔레노이드죠, 그죠? 이거의 인덕턴스 어떻게 될 것이냐. 얘도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 얘는 또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 물질을 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얘도 토로이드이고 거의 종류가 많죠, 여러분, 그죠? 이게 다 인덕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가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막 새 나오죠, 그죠? 새 나오면 옆에 전자 부품이 막 있어요, 이렇게. 전자 부품이 있어요.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옆에 부품이 있으면 자기장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럼 자기장에 의해서 그 전기 전도도가 바뀌고 소화투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자기장이 밖으로 막 새 나오는 거고, 얘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어요? 자기장이 요 속에만 있죠. 요 속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전자 부품이 있어도 굉장히 별로 없겠죠. 대신에 요 사이사이 촘촘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삐져나오겠죠. 조금씩 삐져나와서 바로 옆에 부품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코일은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이용한 거고, 여러분들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기장을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변압기가 되죠, 그죠?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유도한 거가 되는데, 이것도 코일이 됩니다. 이것도 코일입니다. 이것도 코일이고, 특이한 모양의 코일이 많죠, 그죠? 코일이 많고, 여러분 생각에 커패시터를 직접 연결해서 만들기 쉬울까요? 인덕터를 직접 연결해서 만들기 쉬울까요? 커패시터에서 만들기 쉽겠죠? 왜냐하면 판때기 두 개만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연결을 만약에 이 인덕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코일을 감아야죠. 이렇게 감는다는 게 감을 했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좋은데 감는 걸 만들기 힘들어요. 만들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코일을 가지고 L을 만들기 대신에 커패시터를 가지고 L 대신에 위산차를 줘가지고 코일처럼 만드는 얘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래 보도록 하고, 자 1분만 또 쉬었다 할까요? 예.